자, 마지막 시간 또 달려봅시다. 아, 21번. 쌤, 저 진짜 잠시만요. 저 거기에 맞는 있는데. 어디? 뭐였지? 그 25 마이너스 D제곱이 어디서 나오냐? 아, 여기 아까 5 플러스 D 곱하기 5 빼기 D. 네. 응. 최근에 곱한 거. 그 세금 곱한 거가 네. 아까 125 빼기 75A가 된다고 해서 양변 5를 약분해갖고 네. 5 플러스 D 곱하기 5 빼기 D가 뭐라고 했지 아까? 25 마이너스 15A. 25 마이너스 15A라고 했잖아. 네. 응. 그때 5 플러스 D 곱하기 5 빼기 D가 그 전개하면 25 빼기 D 제곱이 되는 거야. 아, 최근에 곱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25예요? 어? 최근에 곱 마이너스 2분의 20. 아니 아까 여기에 5 플러스 D 곱하기 5 빼기 D가 25 빼기 15A가 된다고 했잖아. 네. 그래서 A가 2분의 5일 때 그걸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아. 근데 얘가 전개하면 25 빼기 D제곱. 네. 이 25 마이너스 15 곱하기 2분의 5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D제곱을 계산하면 D제곱이 이렇게 된다. 아. 근데 그걸 왜 최근에 곱 공식에 넣어요? 아니 나는 이제 A를 구했잖아. 네. A가 2분의 5 또는 마이너스 5라는 걸 구했으니까 그걸 여기다 집어넣고 D를 구하는 거야 이제. 아, D를 넣어요? 응. 여기다 넣어도 되고 위에다 어디다 넣어도 돼요. 아. 그런데 여기다 넣는 게 여기다 넣는 게 제일 편해 보여서 여기다 넣고 계산하는 거야. 네. 이해됐어요? 네. 자, 21번. 첫 장 1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첫 장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n이 3보다 크나 틀 때 SN이 94가 되는 D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다시 이게 뭔 소리냐? 첫 장 1이고 공차가 자연수 D인 등차 수열의 첫 장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n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SN이 94를 만족하는 공차 D에까지 공차 D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거든요.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봐. 우리 첫 장이 1이라는 것만 줬으니까 SN을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2분의 n 곱하기 2a 근데 a가 1이었으니까 2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D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네. 됐니? 근데 그게 뭐가 된대요? 이게 94가 된대요. 네. 그럼 2를 이쪽으로 곱해주면 우리 n은 n 곱하기 2 플러스 n-1 곱하기 t가 우리 뭐가 되는 거예요? 188. 100? 928 188 이렇게 188 맞니? 네. 188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n은 자연수지. 네. 그럼 자연수 곱하기 이놈이 188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n은 188에 뭐가 되는 거겠어요? 약수. 약수가 되는 거겠지. 네. 됐니? 그럼 188에 약수가 되는 거니까 첫 번째 n 값이 우리 1이라고 한번 해보자. 네. 근데 n 값이 1이면 얘가 2 플러스 이게 1이니까 n 마이너스 1이 188 이렇게 되는 걸 거고 공차 1이 에? n 값이 요게 n 값이 1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D가 왜 1이에요? 아니 여기 t가 n 값이 1 n 값이 1이면 말이 안 되는구나. n 값이 1이면 얘가 2 플러스 이건 0이 되고 는 188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네 그지? 네. 자 다음 두 번째 n 값이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2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네. n 값이 2가 되면 2 곱하기 여기는 2 플러스 2 빼기 1의 d니까 d가 188이 될 거고요. 그럼 2로 나눠주면 2 플러스 d가 얼마가 되겠어요? 94. 그럼 공차 d는 얼마가 돼? 92. 92 이렇게 되는 거겠지.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걸 못 봤네. n값이 3보다 커 놨을 때 그랬네요. 그럼 얘도 안 되는 거겠지? 네. n값이 3보다 커 놨을 때니까. 그럼 그 다음 n값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4일 때? 네. 자, 다음 세 번째 n값이 4일 때. 그러면 4 곱하기 2 플러스 3d가 188이 될 거고, 그럼 2 플러스 3d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4의 절반이니까 37? 아니지, 47이지. 47 네. 이 되는 게 맞고, 그러면 3d가 45니까 d가 15 이렇게 되는 거 맞겠지? 네. 맞아요? 네. 그 다음 n값이 뭐가 될 수도 있겠어요? 12. 그 다음 약수가 12야? 아니요. 188 나누기, 우리가 소위수분을 해볼게요. 그럼 1로 하면 94, 2로 하면 47. 그냥 이게 끝 아니니? 네. 47 수수 맞죠? 네. 그러면 얘는 약수가 4, 다음 약수는 뭐예요? 47이 되는 거겠지. 됐어? 근데 n값이 47이면 내가 여기 47 플러스 곱하기 2 플러스 46 6d가 우리 188이 돼야 되고요. 네. 그럼 2 플러스 46d가 미안해. 46d가 4. 4. 네. 그러면 46d가 4 빼기 1은 2가 되는 거니까 d는 23분의 1이 되겠지? 네. 그러면 t가 자연수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 다음 n이 그 다음 뭐가 될 수도 있어요? 188. 근데 더 크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거 알겠지? 네. 더 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n값이 4인 거밖에 안 되겠지? 공차가 15일 때 n값이 4가 되는 거밖에 없죠. 그래서 공차 뒤에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 얘가 답이죠. 썩 좋은 문제는 아니네요. 왜요? 이런 문제 잘 나오긴 하는데 썩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래도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극악의 난이도는 아닌데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다음 밑에 있는 22번. 뭘 째려보냐고. 아니야? 자, 다음 22번은 우리 등차 수열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A1 더하기 AN하고 우리 이 A2 더하기 AN-2하고 A3 더하기 AN-2하고 이거 더한 게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등차 수열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런데 22번에 보면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1 첫 번째 항부터 A25 25번 참가잡이 100이래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해서 A24 더하기 A25까지 다 더했더니 얘가 100이래요. 이때 A13을 구하래. 됐니? 그럼 잘 봐. 잘 봐. 등차수를 하면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러분을 2분의 항의 개수 25니까 25에다가 처음 항 A1 더하기 끝에 항 A25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등차수를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얘가 100이래요. 그러면 A1 더하기 A25가 얼마가 되어야 돼? 8이 되어야 되는 거겠지.
그렇잖아. 얘가 8이어야지만 25 곱하기 8 나누기 2에서 얘가 100이 될 수 있잖아요. 됐어? 그런데 여기 있는 A1 더하기 A25는 우리 뭐라는 것 같아요? A 더하기 A24 그 다음에 A3 더하기 A22 아니 23 그 다음에는 A4 더하기 A22는 A5 더하기 A2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되니? 하다가 맨 끝에 가면 여러분이 2 곱하기 A13이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네. 왜냐면 A13이 A1과 A25의 등차 중앙이에요. 왜? 여기 1 더하기 25가 얼마니? 26이잖아. 네. 그 26이 13의 2배니까 13이 딱 등차 중앙이겠지?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네. 따라서 나는 이놈이 8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구하는 A13은 얼마인 거예요? 4인 거죠. 뭐 나오는지. 그게 23번. 자, 민규는 문제수가 x인 마플 시너지를 첫째 날에 13문제를 풀고 둘째 날부터 매일 문제수를 d만큼씩 증가시키면서 풀어 8번째 날까지 문제를 풀고 나면 26문제가 남는다. 또 첫째 날에 25문제를 풀고 둘째 날부터 매일 문제수를 증가시키면 d만큼씩 증가시키면서 풀어 여섯째 날까지 문제를 풀고 나면 45문제가 남는다. 이때 x의 값을 구하라 그랬죠. 됐니? 자, 그러면 첫째 날에 13문제를 풀고 둘째 날부터 매일 문제수를 d만큼씩 증가시키면서 풀어 8번째 날까지 풀고 나면 푼 문제의 모든 문제수는 2분의 8번째 날이니까 8에다가 첫 번째 날에 13문제를 풀었으니 2a 하면 26 플러스 8번째 날이니까 7 곱하기 t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쓸 수 있죠. 네. 그러면 몇 문제가 남는데요? 26. 26문제가 남는데 그럼 푼 문제에다가 26개를 더하면 얘가 x가 되지 않을까요? 총 문제수가 x라고 했으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돼? 네. 다음 두 번째 첫째 날에 25문제를 풀고 둘째 날부터 똑같이 문제수를 d만큼씩 증가시키면서 풀어 여섯 번째 날까지 풀면 45문제가 남는데 그럼 똑같이 2분의 여섯 번째 날 6에다가 얘는 첫 번째 날에 25문제를 풀었으니까 공차가 아니라 초항이 25인 거고 그럼 초항의 2배 50 플러스 요게 n이야? 그럼 n-1 5 곱하기 d를 한 거가 여섯 번째 날까지의 모든 문제 푼 문제들의 합이 될 거고 그러면 45문제가 남는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45를 더하면 얘가 또 x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X. x는 전체 문제수가 x인 마플 시너지를 그랬습니다. 두 개의 경우인 거예요? 그렇지 두 가지로 첫째 날에 13문제를 풀고 둘째 날부터 매일 문제수를 d만큼씩 증가시키면서 풀어 8번째 날까지 풀고 나면 26문제가 남는 거고 그럼 첫째 날 그럼 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첫째 날부터 얘가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 네. 초항이 13이고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이 되도록 매일 문제를 풀어서 8번째 날까지 풀면 남은 문제수가 26문제가 된다는 얘기고 네. 그래서 이 공식을 쓴 거야. 우리 뭘 쓴 거냐면 SN이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 곱하기 t 이 공식을 쓴 거라고. 네. 그러면 첫째 날 A 13개를 풀고 공차가 D가 되도록 8번째 날까지 풀면 26문제가 남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요 식을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첫째 날에 25문제를 풀고 또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이 되도록 매일 문제수를 증가시키면서 6번째 날까지 풀면 45문제가 남는다고 했으니까 요 식을 또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위에 식과 아래 식이 똑같아 안 똑같아? x가 똑같지? 네. 됐니? 그럼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야. 그러면 이제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면 두 개가 똑같다고 놓으면 얘는 2하고 8하고 약분돼서 4니까 4 곱하기 26 플러스 7b 플러스 26이 밑에는 2하고 6하고 약분하면 3이니까
3 곱하기 50 플러스 5D 플러스 45가 똑같다? 이런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얘를 풀면 나는 공차 뒤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할 수 있겠지. 영모야 정신 차려! 그럼 4 곱하기 26을 하면 얼마가 되니? 104 플러스 4, 7, 28D 플러스 26이 3 곱하기 50은 150 플러스 3, 5, 15D 플러스 45. 그래서 15D를 이쪽으로 샥 넘겨주면 13D가 여기는 150 더하기 45니까 195 마이너스 이게 넘어오면 130 이렇게 되지 않겠니? 그럼 이게 65 따라서 공차 D는 얼마인 거야? 5인 거겠지? 네. 따라서 엑셀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위나 아래 편한 데다 집어넣는 거예요? 난 밑에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3 곱하기 50 플러스 3, 5, 15 더하기 45가 x가 될 거고 그럼 65 곱하기 3이니까 65 곱하기 3 하면 3, 5, 15 3, 68, 195 더하기 45 그럼 얼마냐? 230 이렇게 되나요? 195 더하기 45 240이지 그러면 미안해 240 이 x 근데 195에서 130을 뺐는데 왜 65예요? 55 아니에요? 아니에요. 65 맞죠? 네. 답도 틀렸네. D가 5인 것까지 맞았는데 또 계산이 틀렸네. 이런 젠장. 25예요. 15가 아니라. 아 여기가 25구나. 네. 그럼 30만 늘어나면 되는 거니까 답은 270. 계산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답은 1번이에요. 자 다음 24번 암산으로 푸는 문제. 우리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4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알파인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알파의 값을 구하라. 답은 3번이에요. 알파 값은 무조건 0이에요. 왜요? 왜냐면 우리 등차수열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 등차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어야 된다고 했다고. 그래서 알파는 0이에요. 무조건 알파는 0이에요. 그러나 핸드폰 내려놓고 자 그래서 24번의 답은 3번이에요. 이거 뭐 볼 것도 없어. 자 이거는 SN의 특징을 알면 그냥 알파가 0이라는 게 그냥 보이는 거야. 자 다음 25번은 각 항이 모두 양수로 이루어진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항이 A, 공비가 R일 때 로그 AN분의 1은 어떤 수열인가 그랬죠? 됐니? 그러면 나는 초항이 A,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AN을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초항 A 곱하기 공비 R의 n-1이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초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때 로그 AN분의 1이 어떤 수열인지 물어봤어. 그럼 로그 AN, A 곱하기 R의 n-1승분의 1 요놈이 어떤 수열인지 물어봤어요. 그럼 얘는 일단 요거 분의 1이니까 앞으로 마이너스를 하나 뽑아주면 마이너스 로그 A 곱하기 R의 n-1승이라고 쓸 수 있겠니 없겠니?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나는 이놈을 마이너스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R의 n-1승이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A하고 R의 n-1승을 쪼갠 거야.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따라서 여기 진수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내려올 수 있으니 나는 이놈을 마이너스 로그 A 마이너스 n-1 곱하기 로그 R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지. 따라서 얘는 n에 관한 몇 차식이고? 1차식이고 1차식이면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지. 근데 n의 개수가 얼마니?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로그 R이죠. 아? 마이너스 로그 R. 네. 이 곱해져 있으니까 그게 마이너스 로그 R. 근데 마이너스 로그 R은 로그의 성질에 의하면 로그 R분의 1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겠죠? 되니? 그러니까 얘는 로그 R분의 1이 n의 개수, 공차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네. 됐어?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마이너스 로그 R, 여기 마이너스 로그 R. 요 놈이 공차인 등차 수열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얘들아 정신 차려. 나 물 뿌리러 간다. 자, 다음 26번. 각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서 A1 대 A3이 16대 9예요. 오케이? 그럼 얘는 각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주어진 이 식을 A3 나누기 A2 9 나누기 16이라고 써도 돼야 안 돼요? 이렇게 써도 되겠지? 되니? 그런데 얘는 등비수열이었으니까 A3 나누기 A1은 이게 R제곱이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겠죠? 따라서 나는 공비 R이 얼마나 얘기야? 4분의 3이 된다는 얘기겠지. 네. 됐어? 이때 A2가 얼마래요? 9래요. 네. 그리고 A4의 값을 구하래. 그럼 A4는 A2에다 공비 R의 제곱을 곱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A2는 9 곱하기 공비 R의 제곱이 16분의 9였으니까 답은 16분의 81.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다음 27번.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1 더하기 A 더하기 A3은 오래요. A1 더하기 A 더하기 A3은 5라고 했고, 그 다음에 A4 더하기 A5 더하기 A6은 40이래. A4 더하기 A5 더하기 A6은 40이래요. 그럼 그때 선생님이 설명할 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놈이 AN이 등비수열이면 요 놈도 무슨 수열을 이루는 거야?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지. 얘도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고, 우리 수열 AN의 공비를 R이라고 하면 이놈은 공비가 모인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어요. 공비가 R세제곱인 공비가 R세제곱인 등비수열이 되는 거야. 아, 네. 맞아요? 왜 이렇게 된다고 했냐면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A4는 우리 A1 곱하기 R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A5도 A2 곱하기 R 세제곱, A6도 A3 곱하기 R 세제곱이니까 나는 이놈을 R 세제곱 곱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라고 쓸 수 있거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거야.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K번째까지 한 가지 하, 그 다음에 S2K 빼기 SK, 그 다음에 S3K 빼기 S2K, 이놈이 이 순서대로 무슨 수열을 이루고 얘도 등비수열을 이루고, 그래서 얘는 K개씩 묶어서 더하는 거야. 처음 K개의 하, 두 번째 K개의 하, 세 번째 K개의 하,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되니? 근데 얘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이 등비수열의 공비는 얼마가 된다고 했냐면
R의 K승이 되는 거라고 했다고. 원래 등비수열의 공비를 R이라고 하면 요 등비수열은 공비가 R의 K승이 된다고 했어요. 그걸 이용하면 얘를 딱 쳐다보자마자 아 얘는 공비가 R의 세제곱인 등비수열인 거고 이때 5에다가 8을 곱해야 40이 되는 거니까 공비 R의 세제곱이 8인 거고 따라서 나는 공비 R이 2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여기 5 곱하기 8, 40. 맞아요? 이때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A3 더하기 A4 더하기 A5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A3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를 구하라고 했고 그럼 마찬가지 이유로 얘는 R제곱 곱하기 A1 더하기 A 더하기 A3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겠죠? 따라서 A1 더하기 A 더하기 A3은 5라고 했고 R은 2라고 했으니까 얘는 4 곱하기 5에서 답은 얼마가 돼? 20? 얘가 답이 되는 거야. 자, 28번도 되게 쉽다요. 되니? 28번도 공비가 9인 등비수열이래. R이 9인 등비수열에 대하여 A4 더하기 A7 더하기 A10 A4 더하기 A7 더하기 A10 나누기 A2 더하기 A5 더하기 A8 A2 더하기 A5 더하기 A8의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되니? 그럼 얘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되니?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잘 봐. A4는 A2에다가 R을 제곱하면 우리 A4가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A7도 A5에다가 R의 제곱을 곱하면 A7이 되는 거고 A10도 A8에다가 R의 제곱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나는 이 식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R 제곱을 묶어서 A2 더하기 A5 더하기 A8 나누기 분모 A2 더하기 A5 더하기 A8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럼 얘가 약분돼서 사라지고 뭐만 남아? R 제곱만 남겠지? 근데 R이 9라고 했으니까 제곱하면 답은 얼마가 돼? 81? 얘가 답이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막 앞서보다 다 풀어. 근데 29번에서 막혔어, 그지? 뭔 소린지 몰라. 자, 29번은 내분 외분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봐봐. 29번 수직선 위에 두 점 AX, B, 6에 대하여 단 X는 6보다 작대요. 그럼 여기 어딘가 B가 나타내는 값이 6인 거고 여기 어딘가 A라는 점이 있는데 이 A라는 점이 나타내는 값이 X인 거예요. X가 6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그런데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CY래요.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CY예요. 맞아? 그럼 우리 1학년 때 배운 거에 의하면 여기 있는 이 y좌표를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어요? 1 더하기 2, 3분의 2 곱하기 x 서로 대각선 길이 곱해서 더하기 1 곱하기 6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x하고 y하고 6이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x하고 y하고 6이 이 순서대로 무슨 수열을 이룬대?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y 제곱이 우리 뭐랑 똑같아? 6x랑 똑같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가운데 놈의 제곱이 양쪽 놈의 곱과 똑같다. 이게 등비중항이에요. 그런데 y가 요 놈이었으니까 그걸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지. 됐어? 여기서 구한 y를 여기다가 바로 대입을 하면 돼. 그럼 제곱이었으니까 9분의 우리 2x 플러스 6의 제곱이 6x가 될 거고요. 2x 더하기 6의 제곱 전개해주고 9를 이쪽으로 곱해주면 얘가 4x 제곱 더하기 12 곱하기 2는 6이 12 곱하기
곱하기 2라면 24x 더하기 66에 36이 9 곱하기 6은 54x 이렇게 되는 거거든. 따라서 54x를 좌변으로 넘겨 정리를 해주면 얘가 4x 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36은 0 이렇게 될 거고요. 4라는 안 나눠지니까 2로 나눠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15x 더하기 18은 0. 그럼 2x, x 여기가 3, 6 3, 6, 2, 12, 3 3, 6 이렇게 되면 되나요? 여기가 3x, 여기가 12x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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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되겠지. 따라서 x의 값은 2분의 3 또는 x의 값은 6이 되면 되는 건데 아까 x의 값은 6보다 작다고 했잖아요. 됐니? 그러니까 x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3 요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29번의 답은 3번이에요. 됐어? 자 여기 내분점 외분점 공식 잊어버린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 공식 다시 한번 써주면 이렇게 돼요. A점의 좌표가 x1 B점의 좌표가 x2일 때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경우의 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우리 n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이게 내분점의 좌표가 되는 거고 선분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는 n-n분의 mx2 빼기 mx1 이게 내분점 외분점 공식이었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도 어렴풋이 이런 거 봤던 기억은 있지?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등비 수열은 도형이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다음 민규 아까 30번 문제에서 합공식 쓰고 있던데 이건 합공식이 아니고 곱하기죠. 곱하기. 그런 합공식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등비수열은 이런 특징이 있는 거야. 자 우리 등비수열의 특징도 아까 등차수열의 특징 여러분들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 등차수열의 특징은 A1 더하기 AN하고 A2 더하기 AN-2라고 A3 더하기 AN-2하고 얘네들이 똑같다는 게 등차수열의 특징이었잖아. 그럼 비슷한 등비수열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 등비수열은 A1 곱하기 AN하고 A2 곱하기 AN-2하고 A3 곱하기 AN-2하고 얘네들이 똑같다. 이게 등차수열과 비교되는 등비수열의 특징인 거야. 자, 그래서 이때 30번에 보면 수열 1부터 A10까지 10개를 집어넣고 끝에가 2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 이룰 때 A1부터 A10까지 곱한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도 보세요. 처음에 1이 있고 그 다음에 A1, A2, A3 해서 어디까지? A10까지 있고 끝에 2가 있대요. 근데 얘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라고 했잖아. 됐니? 그러니까 우리 요 관계에 의하면 등비수열이 이런 성질을 갖는다는 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1 곱하기 2하고 A1 곱하기 A10하고 A 곱하기 A9하고 A3 곱하기 A8하고 A4 곱하기 A7하고 A5 곱하기 A6이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다 똑같은 거야. 됐니? 그런데 나는 A1부터 A10까지 요놈들을 다 곱한 게 얼마냐고 물어봤거든. 그래서 A1, A2 해서 A10까지 곱한 건 2가 5개 있는 거니까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32. 얘도 2, 얘도 2, 얘도 2, 얘도 2, 얘도 2 다 곱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답은 2의 5제곱 32가 답이에요. 그래서 30번의 답은 5번이에요. 합공식 쓰는 게 아니고 얘는 곱이니까. 맞죠?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특징 비교해서 요거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이런 걸 자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알면 되게 쉽고 모르면 어려울 수 있어요.
다음 31번도 보시면 모든 항의 양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뭐를 만족시킨대요? 31번. 이게 로그를 이용해서 잘 표현을 해. 그 31번을 보면 로그 밑에가 3이야.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로그의 정의에 의하여 나는 이놈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이 3의 2분의 1승 즉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AN을 이쪽으로 곱해주면 AN 플러스 1이 루트 3 곱하기 AN이니까 우리 수열 AN은 무슨 수열이 되는 거예요? 등비 수열이 되는 거예요. 됐니? 공비가 얼마인 등비 수열이에요? 공비가 루트 3인 등비 수열이 되는 거지. 거기 보면 수열 AN이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안 알려줬어. 나는 이거를 보고 얘가 등비 수열인 걸 아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때 S16 나누기 S8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S16 나누기 S8. 그럼 얘가 이제 등비 수열을 하니까 아까 민규가 30번에서 열심히 썼던 그 공식 여기서 쓰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써보면 우리 S8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공비 루트 3 빼기 1분의 초항은 몰라? A 곱하기 공비 루트 3의 8제곱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됐어요? 위에 S16도 공비 루트 3 빼기 1분의 초항은 모르니까 A 곱하기 여기 공비 루트 3에 16개니까 16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A도 약분돼 사라져, 루트 3 빼기 1도 약분돼 사라져. 남는 것만 써보면 우리 뭐가 남느냐? 분모는 루트 3의 8제곱 빼기 1, 분자는 루트 3의 16제곱 빼기 1 이렇게 남는 거겠지. 됐니? 그런데 제곱 빼기 제곱 합차 공식에 의하면 얘는 루트 3의 8제곱 플러스 1, 루트 3의 8제곱 빼기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3의 16제곱 빼기 1이 루트 3의 8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3의 8제곱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루트 3의 8제곱 빼기 1을 약분하면 루트 3의 8제곱 플러스 1만 남겠죠? 그런데 루트 3의 8제곱은 3의 4제곱이랑 똑같은 거니까 플러스 1을 하면 답은 얼마가 돼? 82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3번이야.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럼 32번도 엄청 쉬운 거야. 얘도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고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32번도 그냥 등비수열의 합 구하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32번에 수열 AN이 첫째 항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래요. 그럼 나는 AN을 초항 1 곱하기 공비 3의 n-1승이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겠지? 됐니? 이때 나는 뭐를 더하라고 했냐면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2 더하기 A3분의 2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해서 우리 AN분의 2의 n-1승을 더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럼 A1은 우리 얼마예요? 1이죠? 됐니? 그럼 얘는 1분의 1 더하기 자, A2분의 2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2가 얼마니? A2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A2는 3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3분의 2라고 쓸 수 있어요. 다음 A3은 3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3의 제곱분의 2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나는 얘를 3분의 2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겠죠. 더하기 쭉 해서 AN 3의 n-1승을 집어넣으면 쟤는 3분의 2의 n-1승까지 얘를 더하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됐니? 그러면 나는 이 합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나는 이 합을 초항이 1이고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 수열의 우리 첫 번째 제 1항부터 몇 번째야?
n항까지의 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네. 그쵸 얘들아. 초항이 1이고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 수열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등비 수열 합공식에 의해서 뭐라고 쓸 수 있느냐? 1 마이너스 공비 3분의 2분의 초항은 1이니까 필요 없고 1 마이너스 공비 3분의 2의 n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1 빼기 3분의 1은 3분의 1이잖아. 네. 그럼 3분의 1분의 1이니까 얘가 3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 3분의 2의 n제곱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 답이다. 응? 3번? 4번. 미안해. 4번. 예? 5번. 5번. 우리 5번이 답다. 어씨. 비슷비슷해서 아꼈어. 다음 33번. 아, 여기다 치고 가야 돼. 튼튼해 보이고 예뻐서 신발을 샀는데 연락 불편하네. 누군데요? 왜요? 어? 어디 가요? 아니 서 있으면 다리 아파. 안 돼요. 밑에 씨 나이키를 샀고 에어도 달려 있어서 되게 푹신푹신하고 좋을 줄 알았더니 전혀 푹신거리지 않아요. 어쩐지 싸게 팔더라. 씨. 자, 33번 얘들아 힘내. 얼마 안 남았어. 두 문제 남았어. 네. 이 새끼 깼다. 졸지 마. 응. 뒤에도 죽으려고 그래. 야, 건우야 힘내.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의 첫 장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이때 27 곱하기 S8 빼기 S6 27 곱하기 S8 빼기 S6 이 S5 빼기 S3 S5 빼기 S3 이 그리고 A5가 얼마일 때? 요게 주어졌고 A5가 1일 때 S4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얘는 핵심이 뭐냐면 이거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건 핵심이 여기 있는 S8 빼기 S6을 뭘로 보는 거예요? S7. 아니 이게 A7 더하기 A8로 보는 거야. 이게 보이면 쉽게 풀 수 있고 이게 안 보이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S5 빼기 S3도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A4 더하기 A5가 되는 거 아니겠니? 네. 맞아요? 그럼 A7은 A4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 R의 세제곱. 여기는 A8도 A5에다가 R의 세제곱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27이 R의 세제곱인 거겠지. 네. 맞아요? 따라서 나는 공비 R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공비 R이 3인데 A5가 1이래. 됐니? 그러면 나는 R이 3이라는 것과 A5가 1이라는 걸 이용해 AN을 공비 3의 몇 제곱? n-5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겠지. 맞지? 그래야지만 n에다 5를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올 거 아니야. 이 새끼 풀었어. 답이 3번이래. 만나보자. 앞에서 열심히 풀고 있어. 맞았어요. 오 기특해라. 아니 맞는지 틀린지는 계산해봐야 알지. 네. 자, 그러면 나는 초항이 얼마라는 걸 알았어? 3의 마이너스 4승이라는 걸 알겠지? 81분의 1이라는 걸 알겠지? 됐니? 그때 뭐를 구하라고 했어? S? 4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S4는 우리 1 공비 3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은 얼마라고요? 3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공비 3의 4제곱 플러스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니? 이 미친 내가 틀렸네.
그렇지. 어디 틀렸어? 오, 민규가 맞고 내가 틀렸어. 어딜 틀렸냐면 잘 봐라. 여기다가 R세제곱을 곱한 게 얘가 된다고 했잖아. 여기다가도 R세제곱을 곱한 게 얘가 되는 거니까 양면을 약분하고 나면 27이 R세제곱이 아니라 얘가 R세제곱분의 1이죠. 이런 씨. 거꾸로 세. 거꾸로. 그래서 R값이 얼마야?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AN이 3의 n-5승이 아니라 얘가 3분의 1의 n-5승이에요. 와씨 잘못 썼어. 그래서 S4가 이놈이 아니고 다시 써보면 S4가 1 마이너스 공비 3분의 1분의 초항은 얼마예요?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4승. 그러면 3분의 4승 81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 3분의 1에 4제곱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저 계산해보면 1 빼기 3분의 1은 3분의 2 위에는 8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곱하면 81 이렇게 곱하면 1이에요. 빼기 1 그래서 얘는 2분의 80 곱하기 3 240 나누기니까 120 얘가 답이죠. 답이 3번이다. 어떻게 알았어? 이 새끼는 그냥 매일 그 공식을 쓰진 않았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 구해서 더했네. 그렇대. 굳이 꼭 S4니까 1, 2, 3, 4 4개 항만 더하는 건데 굳이 공식을 쓸 이유는 없어. 근데 만약에 큰 쪽, 좀 큰 놈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일단 공식을 쓰는 것도 봐주세요. 잘했어. 자, 오늘 마지막 문제 34번. 이것도 예전에 한번 알려준 건데, 자, 수열 AN의 첫 장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이 뭐라고 주어졌냐면 3 곱하기 AN 플러스 1 더하기 4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끝났네. 종쳤네. 이거 금방 풀게요. 그럼 요거 n 대신에 뭐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n 플러스 1 집어넣으라고 했지? 그래서 Sn 플러스 1이 3 곱하기 An 플러스 2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빼는 거야. 그럼 Sn 플러스 1에서 Sn을 뺀 거는 A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얘는 3 곱하기 An 플러스 2 빼기 3 곱하기 An 플러스 1 그리고 4는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겠지? 그럼 얘가 넘어가도 3으로 나눠주면 An 플러스 2가 3분의 4 곱하기 A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럼 얘는 두 번째 항부터 공비가 3분의 4인 등비 수열이 된다는 뜻이거든? 맞죠? 왜 첫 번째 항은 안 돼요? 1을 집어넣으면 A3이 A2에다가 3분의 4를 곱한 거니까 A2부터는 등비 수열인 걸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항은 알 수는 없어요. 첫 번째 항을 알고 싶으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돼. 근데 어차피 첫 번째 항을 여기다 1 집어넣어도 알 수가 없는 상태야 현재는. 그래서 A3을 주고 A5의 값만 구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A3이 뭐일 때? 27일 때 우리 A5의 값을 구하라고 했고 그러면 A5는 27에다가 3분의 4를 몇 번 곱하면 돼? 2번 곱하면 되겠죠? 그럼 4, 4, 16 곱하기 3이니까 답은 48 얘가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저 SN하고 AN이 섞인 놈이 주어지면 N 대신에 N 플러스 1 대입해서 빼는 거야. 이해됐죠?